안녕하십니까. Welcome back.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어법주존 우리 오늘 60번째 시간입니다. 앞자리가 바뀌어서 이제 드디어 60이란 숫자가 붙었습니다. 누가 처음에 1강 시작할 때 엄마 84강인데요. 언제 하지?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우리 수험생들도 선생님 완강이나 할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시작했는데 저조차도 84강 힘들겠다 생각은 했거든요. 어느덧 60강입니다. 정말 많이 었으니까 오늘 또 열심히 또 그리고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제 일치 그리고 그 예외를 함께 설명할 영어 영역의 로즐리 선생입니다. 여러분들 교재로는 아마 또 유니트 89가 될 거고요. 오늘 이 시간 또 시제 일치, 불일치 설명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우리 수일치 배웠거든요. 그리고 수일치뿐만 아니라 또 1챕터부터 14챕터까지 오는 기간 동안 무엇을 배웠는지 또 한번 확인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과 1챕터부터 14챕터까지 쭉 화면에 보시면 우리의 지나간 역사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번 시간 이제 14챕터에 일치 그리고 화법 중에 우리는 일치, 수일치 편을 점검했었고요. 수일치에 해당하는 거 총 10가지 넘게 제가 정리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중에 수일치는 어차피 또 잠깐 점검이 나올 테니 저 또 랜덤으로 한번 복습을 할게요. 랜덤 중에 제가 늘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요번에는 관계사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관계사편을 우리가 판별법 총 7가지로 정리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관계사의 판별법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관계대명사 하면 선행사 있고 완전 없고 불완전 이런 거 얘기해 주셔야 돼요. 관계대명사, 선행사 있고 불완전이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였었냐 하면 대절 설명했죠. 대절이라고 하는 건 선행사 없고 완전한 문장이었습니다. 부분 세부적인 건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할게요. 세 번째는 관계대명사 what이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what, 지가 선행사를 포함한다 해서 선행사 없고 불완전이었습니다. 네 번째, 소유격 관계대명사 있죠. 소유격 관계대명사 선행사 있고 완전이었습니다. 실제 우리 수험생들은 소유격에 해당하는 거 제가 많이 강조를 안 했더니 시험 문제 그닥 많이 등장하지 않아서요. 자꾸 헷갈려 하더라고요. 이 네 번째 소유격은 관계부사랑 제가 똑같다 했잖아요. 관계부사, 선행사 있고 완전. 여섯 번째가 뭐였었냐면 복합 관계대명사요. 복합자 들어가면 관계대명사에 에버자 붙는 거라고 했습니다. 복합은 선행사의 역할이라고 했으니까 선행사 없고 관계대명사 불완전 됐죠. 복합관계부사 앞에 선행사 없고 완전 이랬었죠. 일일이 왜 그런지는 설명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형용사였거든요. 형용사절. 형용사니까 앞에 명사 수식어죠. 관계대명사가 하는 역할은 접속사와 명사였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뭐 하나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수식하니까 해석은 뭐뭐 하는 할 것이다. 이 중에 관계대명사 that 약간 또 예상했습니다. 무조건 관계대명사 that만 쓰는 경우 기억나요? the only, 서수, 최상급. 무조건 관계대명사 that을 쓰면 안 되는 경우 컴마 있거나 전치사 있으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중에 대절도 전치사랑은 못 씁니다. 근데 제가 예외적으로 in that, 뭐뭐라는 관점에서 하는 관용어구처럼 쓰는 게 있으니까 알아둬야 돼. 대절은 관계사가 아니니까 선행사 없지. 대절은 관계사가 아니니까 완전한 문장이지. 대절은 품사가 명사라서 우리 명사절이라고 배우지 않았니?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제가 어법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구문독해까지 설명하려고 해석 방법까지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 중에 동격의 대절이라는 게 있고 동격의 대절이라면 생략 못한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관계대명사 what, 유일하게 관계사 중에 명사절이었고 얘가 품사는 명사였고 뭐뭐 하는 것, 무엇이라는 해석이 다 될 거다. 혹시 네가 본 what이 무엇이라는 해석만이 더 이쁘다면 그건 아마 의문사 what일 것이다. 의문사 what이다 보니까 의주동 순서 잘 썼는지 간접의문 판별법으로 보면 된단다. 이런 얘기예요. 관계부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도 여러분들한테 관계부사 취급해라 했어요. 앞에 선행사 있고 완전, 뭐 없고 불완전 이런 많은 것들 중에 우리 수험생들의 관계사 오류를 설명할 때 제가 뭐 설명했냐면 애기들은 자꾸 앞에 선행사만 가지고 답 찾으려고 하더라.
선행사 없으면 어머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와 이러면서요. 선행사 없이 쓸 수 있는 것도 보세요. 관계대명사도 있지만 대절도 선행사 없이 쓸 수 있고 복합자 들어가면 다 선행사 없이 쓸 수 있어요. 선행사만 볼 게 아니라 뒷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느냐를 다 판단해야 관계사에서 오류가 없어진다. 그런 말씀도 드렸고요. 기억나세요? 오케이.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시제의 일치, 불일치. 어차피 우리 배우고 있는 게 지금 일치니까 오늘 수업 분량은 뭐냐면 시제의 일치 그리고 시제의 불일치를 설명할 거라니까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앞에 어법지존 시제편에서 제가 시제 개념, 즉 현재 완료, 대과거, 과거 완료 이런 개념 설명을 했고 시간 조건 부사절을 설명했으며 거기에 교재엔 없는데 시제 일치 불일치라는 거 내가 미리 설명할게. 뒤에서 또 나올 거거든 했었어요. 그래서 미리 설명했던 것들이 많아서 오늘 이 시간은 그렇게 많이 힘들이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대신 여러분들하고 바로 저번 시간에 배웠던 수일치만 한번 점검해 보죠. 뭐 주어 동사의 수일치. 기본적으로 주어가 긴 경우 실질명사 주어와 일치시킨다. people이나 family 같은 경우 단수 복수 둘 다 된다. 근데 문장 내에 반드시 힌트 있다. 그거 갖고 찾아라. 주격 관계대명사의 수일치는 어디다 갖다 맞추라고요? 수식받는 선행사와 일치시킨다. every나 each 같은 경우는 의미는 복수지만 단수 취급한다. the number of, a number of 둘 다 복수명사 온다. 근데 단수 동사로 받는 게 the number of. 복수 동사로 받는 게 a number of 했죠. 여섯 번째 상관 접속사예요. both A and B,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이런 것들. 유일하게 복수 취급하는 건 both A and B만. 나머지는 다 B에 일치시킨다. B의 위치가 뒤에 있어야 정상인데 유독 앞에 있는 놈 as well as만 한다.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줄줄줄 막 나와요? 제가 늘 말하죠.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전 머리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닙니다. 전 노력형입니다. 우리 집에 딸 5인데요. 딸 5 중에 막내딸, 첫째딸, 전 넷째 딸이고요. 머리가 되게 좋습니다. 뭘 하나 딱 그러니까 딱 설명하면 엄마나 아빠가 되게 오래 기억하고요. 전 맨날 밤새서 밑줄 치면서 공부했었대요. 그래서 그나마 제가 유지하면서 갔던 거죠. 저도 노력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죠. 어쨌든요. 6번째 상관 접속사 지나갔고요. 7번 분수, 퍼센테이지, 부분, 비율을 나타내는 단어가 나오면 of 뒤에 있는 게 진짜 주어다. 기억나세요? 더 플러스 형용사 복수명사니까 복수동사 취급한다. the police, 더 플러스 직업명사 나오면 복수 취급한다. 10번째 구나 절, 이 주어인 경우 단수 취급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게 저번 시간에 수일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치 중에 시제의 일치, 불일치 여러분들 교재 챕터로는 유니트 89고요. 264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또 칠판에 뭔가를 먼저 써놓을 거거든요. 여러분들 집중의 시간 가져야죠. 필기 내려놓으시고요. 교재 내려놓으시고 마음의 준비하시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으면 이제 여러분들과 시제의 일치 그리고 불일치에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요. 오늘 제가 칠판에 써놨던 많은 뭐 블라블라 있을 텐데 여러분들 입장에선 처음 보거나 생소한 것들이 하나도 없으셔야 정상입니다. 즉 앞부분에서 제가 다 언급했던 내용들을 그냥 우리끼리 오늘 이 시간에 최종 정리 겸 묶어놓는다라는 정도로만 의미를 이해하셔야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제가 칠판에 써놨던 거 시제 일치에 관련된 이야기부터 써놨습니다. 예를 들면 앞에 주절 시제가 현재면 뒤에도 현재를 쓰는 게 맞잖아요. 앞에 주절의 시제가 과거면 뒤에도 과거를 쓰는 게 맞잖아요. 그게 원래 시제의 일치잖아요. 그게 가장 일반적인 구문이고 앞에 시제가 과거인데도 불구하고 뒤에 종속절의 시제랑 안 맞히는 경우 앞에 시제가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시제를 안 맞히는 경우 이런 게 이제 시제의 불일치겠죠. 그럼 일반적으로 시제에 해당하는 건 일단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자, 먼저 시제의 일치. 언젠가 제가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옛날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교재 노트를 한번 펴보십시오. 그리고 시제편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마 시제의 개념이라고 해서 이 그래프를 그렸을 겁니다.
그때도 이 그래프를 그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시제를 선으로 나타내는 바 미안합니다. 실제 시제를 선으로 나타나는 건 참 미흡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편의상 이해를 위해 제가 그리겠습니다 했었어요. 현재, 과거, 미래.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당시 시제 설명할 때 뭐 12시제가 있다. 근데 얘들아 그 시제를 암기하는 건 다 의미가 없어. 기본적으로 개념만 정리하면 돼 했었거든요. 제가 일단 쓸게요. 왜 12시제라고 하냐. 일단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있다고 치면요. 물론 우리는 과거보다 더 앞선 거고 대과거 이런 것도 있다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과거, 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다 우리 완료 시제라는 거 붙이지 않았어요? 복습격 간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뭐 새롭게 배우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이어주는 시제를 뭐라고 했습니까? 네,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이어주는 시제 현재 완료라 했습니다. 제가 좀 글씨를 작게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노트 필기에 다 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현재 완료, 시제는 have pp를 쓴다 했었어요. 주의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단, 정확한 과거 시점의 부사구랑 완료랑은 못 쓴다 그랬어요. 정확한 과거 시점의 부사구라면 과거랑 써야지. 현재 완료, 기간의 시제 이런 건 쓸 수 없다. 그게 사실은 어법 문제로 시제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시제상 대과거에서 과거까지를 이어주는 걸 과거 완료라 한다. 그걸 우리는 had pp로 쓴다. 기억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재에서 미래까지 요렇게가 또 미래 완료겠구나 하지 말라고 했어요. 미래 완료? 시작 시점은 알 수 없으나 미래에 완료되는 시점만 있고 그 미래 완료는 will, have, pp를 쓴다. 기억납니까? 그럼 여기다가 현재에다가 현재 완료, 과거에다가 과거 완료, 미래에다가 미래 완료 이러면 되죠 뭐. 근데 선생님 여기다가 또 뭐 붙이는 건 진행형 있잖아요. 진행형. 진행형은 비동사 ing 쓴다 했던 거 기억나죠? 뭐뭐 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ing라고만 대답하면 제가 혼난다고 했던 건 ing는 분사입니다. ing는 동명사고요. 그러니까 비동사 ing라고 하셔야 동사 시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현재 진행형이면 am, is, are, ing. 과거 진행형이면 was, were, ing. 미래 진행형이면 will be, ing. 저 말 조금 빨라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제편에 해당하는 건 앞서서 배웠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이 기억하고 있을 거라는 걸 감안하면서 제가 설명하는 중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진행형도 있겠네.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 미래 진행형. 벌써 이것만 해도 9개 시제 아니니? 현재, 과거, 미래, 현완, 과완, 미완, 현진, 과진, 미진 이러니까요. 여기다가요. 현재, 완료, 진행형 하면 되잖아요. 과거, 완료, 진행형 하면 되잖아요. 미래, 완료, 진행형 하면 되잖아요. 이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12시제라고 하는 거라고 합니다. 현재 완료, 진행형 선생님 저건 뭐죠? 그걸 또 저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만들면 된다고 했죠. 해볼게요. 현재 완료, have pp 씁니다. 진행형, 비동사 ing 씁니다. 현재 완료 진행, have been ing. 이렇게 만들기로 했잖아요, 우리. 자, 현재 완료 진행형이 어떤 의미냐? 현재 완료,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이어주는 시제인데 비동사 ing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거. 즉 과거의 영어 공부 시작해서 지금 현재 나랑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런 게 현재 완료 진행형이다 했었죠. 그럼 과거 완료 진행형? had pp에다가 비동사 ing 붙이면 되겠지. 미래 완료 진행형? will have pp에다가 비동사 ing 붙이면 되겠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12시제냐 15시제냐 16시제냐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던 건 우리 이제 사람 야 동사에 비추쳐져 있으면 시제 맞나 태 맞나 수일치 맞나 이런 거 뭐라고 했죠. 시제도 있지만요. 시제에 태도 붙일 수 있잖아요. 여기다가 갈까? 현재형 수동태 am, is, are, pp겠네. 과거형 수동태 was, were, pp겠네. 미래형 수동태 will be, pp겠네. 각각의 태를 다 붙일 수 있어요. 현재 완료 수동태, 현재 진행 수동태, 현재 완료 진행 수동태 각각 태를 다 붙이게 나면 24시제예요. 태까지 합하면요. 여기다가 대과거도 붙일 수 있어요. had pp요. 과거보다 더 앞선 과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2시제냐 15시제냐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일단 만들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뉘앙스가 뭔지 현재 완료? 과거부터 현재까지? 진행형? 지금 현재 진행하는 거 과거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거겠구나. 미래 완료 진행형? 미래 9시에 뉴스데스크 보고 있는 중일 것이다? 뭐 이런 거 미래 완료 진행형 만들 수 있겠구나. 뉘앙스랑 시제를 만들 수 있다면 사실은 시제편이 몇 개의 시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런 기본적인 시제를 봤다면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시제의 일치겠죠. 시제의 일치. 뭐냐면 앞에 현재 썼으면 뒤에도 현재 쓴다. 앞에 과거 쓰면 뒤에도 과거 쓴다. 이게 기본적인 시제의 일치인데 여기에 반하는 시제 불일치도 있습니다. 몇 가지를 쓸게요. 자, 요거 지우겠습니다. 선생님 저 아직 필기 안 했는데 필기가 되어 있으셔야 정상입니다. 시제편에서 제가 다 했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현재만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무조건 현재만 쓰는 경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불변의 진리.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게 이런 거야. 말하자면 시제의 불일치.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할 게 없다고 했던 게 그 말이에요. 불변의 진리 해가 서쪽에서 뜬다? 안 되잖아. 해는 동쪽에서 뜨겠지. 그러면 그런 불변의 진리는 시제와 상관없이 무조건 현재형을 쓴다. 속담, 격언, 아니면 습관적인 일 이런 것들은 현재형을 쓰는 경우가 많다. 무조건 과거만 쓰는 경우도 있다. 무조건 과거만 쓰는 경우 역사적 사실. 한국정쟁은 1950년에 발발했다. 그러면 내가 말하는 시점과 상관없이 무조건 과거만요. 되셨어요? 이것과 상관없이 현재 진행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진행을 쓸 땐 원래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건 비동사 ing에 현재 진행형이니까 am, is, are, ing겠죠. 그런데 현재 진행형은 지금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가 맞는데 예외라고 했잖아요. 가까운 예정된 미래. 가까운 예정된 미래라면 그땐 현재 진행형으로 대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고 저는 내일 LA로 출발하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면 원래는 문장으로 쓴다면 우리 친구들은 I will go LA tomorrow 이렇게 쓰겠죠. 그러나 가까운 예정되어 있는 미래라면 I'm going 비동사 ing로 대치하셔도 됩니다. 됐어요? 마찬가지로 나 떠날게. 그럼 아직 안 떠났습니다. 나 지금 이제 갈게. I will go 이렇게 쓸 테지만 영화나 여러분들 미드 같은 드라마 보시면 I'm going. 나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는 말이 안 되거든요. 가까운 예정된 미래 나 지금 갈 거야 라고 하면 I'm going 대신에 현재 진행형으로 쓰실 수 있다. 이 정도예요. 어떤 문제에 나오느냐? 오늘 거 거의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해석할 때 굉장히 구문독해를 힘들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중요한 건 여러분들한테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걸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 시제의 불일치를 해야 하는 경우 언제냐? 첫째, 불변의 진리나 속담, 습관 같은 경우는 무조건 현재를 써준다.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 과거 이런 것들은 과거 시제를 써준다. 가까운 예정된 미래라면 미래 시제 will을 쓰는 대신에 그냥 현재 진행형으로 써준다. 요걸 제가 아까 도표로 그래프로 만들어 본 것 뿐이고요. 그 다음 시제 불일치, 일치하지 않는 경우 4번, 5번, 6번이 사실은 어법 문제로 훨씬 더 많이 다뤄집니다.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이 지금 봤다면 어디서 배운 것 같다 하실 거고요. 제가 앞에서 다 설명하고 왔습니다. 자요. 시제 불일치라면 앞에 주절의 시제랑 상관없이 무조건 시제 일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지면 돼요. 여러분도 보셨던 제안, 주장, 요구, 명령의 동사 기본적으로 suggest, insist, demand, order 등의 동사가 있으면 주절의 시제와 상관없이 종속절에는 반드시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쓴다라고 배운 적 있죠. 기억해요? 근데 이 should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괄호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배웠으니까 할 말 있네.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 대절이거든요. 앞에 선행사 없고 뒷문장은 완전할 거예요. 그러면 대절의 대은 늘 언제나 생략이 가능하다 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동격 대절을 제외하고는 대절이 없는 경우도 되게 많을 겁니다. It is time that 할 때 대시 없을 때도 있고 It is more necessary that 할 때 대시 없을 수도 있고 이건 다 대절의 대시였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오늘 이 시간은 불일치, 주절에 suggest, insist, demand, order 등의 동사가 있다면 종속절에는 시제 일치랑 상관없이 그 시제 불일치에서 배우잖아. 무조건 should 동사 원형을 쓴다. 됐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거 있습니다. suggest가 얘들아 제안하다 이 뜻 아니고 보여주다, 암시하다 하면 시제 따져야 돼. insist가 뭐뭐 하라고 주장하다, 하자고 주장하다, 권유의 주장이 아니고 사실 근거에 대한 주장이면 그땐 또 시제 따져야 돼 하면서 설명한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안, 주장, 요구, 명령 시제 일치 안 하고 should 동사 원형 쓴다. 됐죠? It is 감정 이성 판단의 형용사라고 써놨는데 우리 수험생들한테는 제가 야야야야 이러면 뭐가 감정 이성이 판단이니? 그냥 우리끼리 피나임이라고 외우자. 그런 거 기억나요? PT 그 다음 necessary 그 다음에 뭐 important 아니면 natural 그래서 피나임 했었죠. 자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뒤엔 또 종속절, 시제 일치랑 상관없이 무조건 should 동사 원형을 쓴다. 마찬가지로 should는 생략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it was necessary든 it was natural이든 그럼 was면 뒤에도 was 쓰고 싶잖아. 아니라고. 여기가 had pp 대각을 썼다고 해서 여기 뒤에도 had pp를 쓰냐. 그건 시제 일치고 시제 불일치의 경우 제한, 주장, 요구, 명령 P9 감정, 이성 판단의 형용사가 나오면 뒤엔 무조건 should 동사 원형을 쓴다. 했던 부분이야. 괜찮으세요? 오케이. 자 마지막입니다. It is time that 주어 should 동사 또는 주어 과거 동사 있어요. 이건 뭐였었냐면 아이고 오랜만이네요. 우리가 가정법 아까 시제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시제 일치 불일치요. 시제하고 있으니까 오랜만에 여러분들 저랑 가정법의 세계로 한번 복습합시다. 가정법 설명하고 다시 내려오겠습니다. 가정법 현재라는 건 사실은 문법적인 용어로는 현대문법에서 잘 쓰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실제 어법 문제에 주로 등장하는 건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다 했습니다. 아니 선생님 갑자기 시제 일치 불일치 하다가 왜 이걸로 넘어간대요? 뭐 이유가 있으니까요. 가정법 과거는 어떨 때 쓰는 시제였는지 기억나요? 네가 기억난다면 진짜 너무 멋있는 수험생일 것 같아. 가정법 되게 오래전에 했거든요.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 반대 가정. 멋있습니다.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 반대 가정.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사실, 반대 가정. 멋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의미도 기억하지만 형식 기억해요? 형식? 어떻게 만드는지 포메이션? 가정법 과거라면 야 순수하게 과거로 맞추면 돼. 했죠? 한번 해봅시다. 기억나는 거 다 더듬어야죠. if 주어 과거 동사 쓰시고 주어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 맞아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랑? 오케이. 가정법 과거 완료 갑니다. if 주어 그 다음 had pp 쓰시고 이걸 그대로 필기하고 있는 녀석은 나한테 혼날지도 몰라. 네 교재 다 되어 있어. 필기 시간 나중에 준다고 했고. if 주어 had pp 주어 조동사 과거에 have pp. 괜찮습니까? 네. 이 기본적으로 had pp면 had pp 과거면 과거 쓴다라고 하는 게 가정법의 기본 시제였어요. 근데 우리 거기다가 뭐 배웠냐면 야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에 뽕잡돼 있는 것도 있어. 그럼 혼합가정이야. 그럼 혼합가정은 힌트의 부정어가 있어. 작년에 이랬다면 올해 이랬을 텐데 뭐 과거와 현재가 종속되는 혼합되어 있는 힌트의 부사가 있어. 야 가정법 도치도 있어. if 생략되면 주어 동사 도치돼. 그래서 가정법에서도 또 도치 편에서도 또 배웠죠. 시제 편에서 갑자기 또 가정법 나오고 있고요. 자 제가 왜 이걸 설명했는지 더듬으러 가겠습니다. It is time that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이냐 또는 주어 과거 동사냐. 얘는 시험 문제 기출된 적 많아요. 그래서 제가 벌써 별표 쳐놨잖아요. 해석이 뭐뭐 해야 할 때이다.
그럼 여기 was든 hadbeen이든 안 바뀐다는 소리예요. 이 뒤에 건. 자, 여러분들한테 내가 야야야야 너네 지금 공부해야 될 때이다 했어요. 그럼 이제부터 너 좀 일어나야 될 때다 했어요. 그럼 사실은 지금 일어났어요? 아니요. 야, 너 일어나야 될 때야. 그럼 아직 안 일어났다는 소리죠. 뭔 소리냐면 현재 사실 반대 가정이라고요. 예, 너 지금 일어나야 될 때야. 그럼 아직 안 일어났다잖아요. 그 현재 사실 반대 가정이에요. 즉 가정법 과거 시제 갑니다. if 주어 과거 동사 주어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 다시 if 빼고 if 주어 과거 동사 주어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 즉 여기 뒷부분의 시제는 가정법 과거의 시제가 온다라는 얘기를 앞서서 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이걸 처음 보는데요. 그럼 난 대체 누굴 가르쳤을까요?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이 세 개의 내용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노트 필기에 아마 그렇게 되어 있어야 정상입니다. 얘들아 영어에서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가 세 가지 있어. 그 시험 문제 종종 나와. 근데 애기들이 많이 틀려. 자꾸 까먹나 봐. 선생님이 그냥 세 가지 수로 정리해 줄게. 그 중에 하나가 제한 주장 요구 명령이었고 그 중에 하나가 피나임 감정 이성 판단의 형용사였고 그 중에 하나가 it is time that 가정법이었습니다. 근데 또 더더군다나 나머진 should가 다 생략 가능하거든 얘들아. 얘는 가정법이야. 가정법에서 조동사가 무조건 있어야 돼. 얘는 생략 못한단다 하면서까지 설명했던 게 결국엔 시제 불일치 편에서 다시 나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오늘 시간 총정리요. 다시. 교재 유니트는 89. 제목은 시제 일치와 그 예외. 그럼 먼저 시제 일치? 현재면 현재 쓰고 과거면 과거 쓰고 대거면 대거가 쓴다가 기본적인 시제 일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제 개념은 알고 있는지 이걸 먼저 한번 확인한 거고요. 그 예외. 무조건 현재만 쓸 때가 있어. 풀변의 진리, 역사, 속담, 격언, 습관 같은 거 나타낼 때. 야 무조건 과거 쓸 때가 있어. 시제랑 상관없이 역사적인 사실 이런 거. 가까운 예정된 미래 이런 거 현재 진행을 써. 이런 건 이제 시제 불일치야. 그런 또 시제 불일치가 뭐가 있었냐면 시험에 잘 나오는 매뉴얼로 제한, 주장, 요구, 명령이 나오면 시제 뭐 대과거, 현재 완료, 무슨 과거 다 필요 없고 대과거 할아버지가 나와도 우린 무조건 시제 일치랑 상관없이 슈도 동사 원형 써. 그런 거랑 똑같은 게 피나임, 감정, 이성 판단의 형용사들이 있었어. PT, necessary, natural, importan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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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것들 나오면 시제 앞에 게 뭐 was든 had, been이든 is든 다 필요 없고 무조건 should 동사 원형 쓰면 돼. It is time that 얘 가정법 같은 거야. 일어나야 될 때다. 즉 아직 안 일어났어. 현재 사실 반대 가정에 가정법 과거 시제를 써. 여기도 should 동사 원형이 들어가니까 조심해. 이렇게 보면 총 6가지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싶은 시제 불일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어요? 그럼 제가 설명한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교재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교재 여러분들 264페이지요. 26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A 시제 일치 있습니다. 시제 일치 밑에 거 한번 읽어볼까요? 주절의 시제와 종속절의 시제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고 이 관계를 따르는 것을 시제 일치라고 한다. 그러니까 주절과 종속절을 현재면 현재, 과거면 과거, 대거면 대거 맞춘다. 이게 시제 일치다. 기본적인 시제 일치를 맞춰놓은 거 예문 쫙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265페이지 하단 시제 일치의 예외 한번 읽어볼게요. 시제 일치의 예외 읽을 게 아니라 여러분들 26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형광펜 준비하시고요. 일반적인 진리, 항상 현재, 현재의 사실, 습관, 항상 현재로 나타낸다. 에다가 밑줄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불변의 진리, 속담, 습관, 습성을 나타내는 것들은 현재로 쓴다. 괜찮아요? 페이지 넘기실까요? 페이지 넘기셔서 266페이지 맨 위에 상단에 가시면 역사적인 사실, 항상 과거 시제로 쓴다. 에다가 형광펜 이거였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나타낼 때. 교재는 예정된 미래 이런 거 없습니다. 가까운 예정된 미래라면 현재 진행형 쓴다. 그것도 제가 칠판에 따로 정리한 거고요. 됐어요? 그리고 나서 교재엔 아예 없는 내용까지 제가 옛날 것까지 다 끌어모아서 여러분들 복습 겸 시제 불일치 겸 6가지 경우의 수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오히려 항상 교재보단 제가 설명하는 게 훨씬 더 광범위하기도 하고
조금 더 자세하기도 하고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 지엽적이고 소소한 부분은 저도 과감하게 교재 내용 버릴 건 버릴 거고요. 되셨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새롭게 배운 게 하나도 없죠? 필기 시간 먼저 드릴게요. 필기부터 하시고 저랑 엑서사이즈 한번 풀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기의 시간 갖습니다. 자, 필기 다 하셨으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본격적으로 엑서사이즈 2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교재 진도 페이지로는 266페이지야. 자, 괄호 안에 동사를 문맥에 맞게 고쳐 쓰세요. He hoped he can get there on time. 그는 희망했습니다. 그가 제때 거기에 도착하기를. 일단 기본적인 시제일치 물어보는 거예요. 시제가 과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could 시제일치 과거형으로 맞춰주는 게 좋겠다. 이거 물어봤던 거. 2번 We were taught at school that the square of 10 be 100. 우리는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요. 뭔 가르침을 받았냐면 10의 스퀘어 사각형은 100? 또 이러지 말고 10의 제곱은 100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웠다. 마찬가지로 사실은 여기 teach가 누구누구에게 뭐뭐을 가르치다 해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어 2개 있어야 하는 동사입니다. 뒤에 보시면 대절 목적어 하나 있지만 사형식 동사는 목적어 둘 다 있어야지만 능동태였기 때문에 목적어 하나밖에 없어서 지금 또 마찬가지로 수동태 된 거 이것도 여러분들 태 한번 보시면 되죠. 어쨌든 10의 제곱은 10이다 라고 하는 거 불변의 진리요. 불변의 진리라면 무조건 현재형 시제를 쓴다. 그러니까 is 쓰는 게 정답이겠네요. 괜찮으십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The teacher said that Mozart to write his first symphony at the age of 8. 우린 대체 뭐 한 거니?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모차르트는 그의 나이 8살 때 그의 첫 번째 심포니를 작곡했다고 말했다. 우린 8살 때 막 곱셈 막 2는 4, 2, 3은 6 이런 거 외우고 있었는데 모차르트는 그때 심포니를 작곡했다네요. 어쨌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수험생들은 만약에 시제 일치를 한다라고 가정하면 선생님이 말하셨네. 모차르트가 8살 때 교향곡을 작곡했다고 말하셨네. 그럼 선생님이 말한 것보다 모차르트가 작곡했던 게 먼저네. 그러면 말한 게 과거니까 모차르트가 작곡했던 건 had pp, had written 쓰면 되겠다. 아우 생각은 되게 좋아요. 되게 멋있어요. 선생님이 말했던 시점보다 모차르트가 작곡했던 시점이 한 시제 앞설 테니까 과거보다 더 앞선 과거, 대과거를 쓰겠다라는 생각까지 너무 좋았는데 역사적인 사실이면 그때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시제의 불일치, 무조건 과거 동사를 쓴다 해서 wrote를 쓰시는 게 정답이겠죠. 되셨어요? 오케이. 5번 갑니다. She wonders why he didn't say anything. 그녀는 궁금합니다. 왜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를 궁금합니다. 문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재 266페이지 보면 이걸 어떻게 바꾸라고 하냐면 She wondered 과거 시제로 바꿔놨어요. 과거 시제로 바꿔놓고 he not say anything 요걸 시제로 전환하라 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녀는 궁금해한다. 왜 그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는지가 궁금하다. 됐어요? 근데 이 문장을 시제를 바꿔놨어요. 현재를 과거로. 그녀는 궁금했다. 왜 그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는지가 궁금했다. 윗문장을 보면 제가 궁금해. 그녀가 궁금해.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이유가 궁금해. 아무 말지 하도 않았던 건 한 시제 앞선 과거 시제를 썼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가 지금 과거 시제, 그녀가 궁금했다. 그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는지가 궁금했다.
한 시제 앞선 대과거 시제로 만들란 소리예요. 대과거 had pp 써야죠. 그러니까 had not, hadn't, said anything 이렇게 고치셔야 정문으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때로는 어떨 땐 시제에 따라서 얘가 현재였는데 과거? 전 시제 얘기하네? 그럼 얘가 과거네? 그럼 전 시제 얘기하는 거가 대과거 써야겠네? 시제를 따져야 될 때도 있고 무조건 시제 일치랑 상관없이 역사적인 사실이면 과거 습성이나 불변의 진리를 나타내면 현재 또는 시제 일치랑 상관없이 무조건 슈드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의 수들이 많으니까 그것만 여러분들이 좀 점검하시면 되는데 실제 오늘 유니트 89의 시제 일치, 불일치 새로운 그 예외점은 새롭게 배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복습 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 시간 여기서 마칠 건데요. 우리 수험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잠깐의 당부 말씀 드리고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제가 가끔 우리 어법지존하면서 야, 내 수험생 중에 70대 할아버지 있었어. 그분 한의대 가셨어. 그런 얘기들 몇 번 한 적 있죠. 제가 누적 수강생이 175만 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EBS에서 우리 촬영을 하고 나니까 뭐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이 많이 보니까요. 누적 수강생은 지금 주적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누적 수강생의 숫자를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 숫자가 많다고 적다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요. 그 안에 똑같은 선생이 똑같은 지문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고 있는 친구들 안에도 1등급도 9등급도 나란히 존재합니다. 왜 내가 똑같은 수험생들을 똑같은 강의를 가지고 가르쳤는데 어떤 친구는 1등급이 되고 어떤 그 친구들은 9등급이 되냐고요. 제 수험생 중에 할아버지 이야기를 잠깐 전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처음 얘기를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 할아버지가 제가 강의를 할 때요. 제 현장 강의엔 대부분 수험생들이 200명이 넘게 앉아 있습니다. 최소. 그런데 그 200명이 넘게 앉아 있는 학생 중에 유독 할아버님이요. 제 바로 앞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제가 수업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제 불쑥불쑥 반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해했어? 이러고 있는데 할아버님이랑 눈이 마주치면 내가 얼마나 부끄럽겠니. 가끔씩 제 현장 강의에 학부모님이 수업을 들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뭐 이렇게 인강으로 대치해 주세요 이런 걸 안 하거든요. 현장 수업 빠지면 땡. 그 부모님들이 대신 와서 필기해보고 수업 다 듣고 자식한테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제 강의실엔 학교 선생님들 방학 때 와셔서 수업 들으시는 분들 많고요. 학원에서 자기가 1타가 되고 싶다며 학원 선생님들 수업 들으시는 경우들 많고요. 공무원이 되고 싶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한 사회인인데 공무원 공개를 하겠다고 기본적인 강의를 듣겠다고 오르신 친구들 많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제 강의실에는 19세, 18세, 20세 수험생만 듣는 게 아니라 참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중에 70대 노인분을 가르친 건 제 인생이 처음이었거든요. 그게 사실은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분이 앉아 계시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대체 이분이 손자 대신에 와서 수업을 듣는 것도 아니신 것 같고 너무 궁금하지. 왜 수업을 듣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할아버님한테 왜 수업 들으세요? 라고 물어볼 용기는 없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되게 못된 건데 안 될 거야 라고 제가 나름대로 폄하한 거죠. 애기들도 분사 어려워 죽겠는데 알아는 들으실까? 애기들도 이게 시제가 문제가 조금만 바뀌면 다 틀려갖고 오는데 이게 할아버님이 따라는 오실까? 저를 너무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열심히 수업을 들으셨던 분입니다. 첫날 수업을 들으셨을 땐 필기하지 마세요 하니까 막 손이 어떻게 들 줄을 몰라갖고 할아버님은 막 눈동자가 막 흘러. 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야, 오형식 뭐 보어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시는 것 같았어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그 자리, 그 모습 그대로 앉아 계신 거예요. 교무실에서 너무 유명한 할아버님이셨어요. 왜냐하면 영어 수업만 듣는 게 아니었고 국어도 수학도 뭐 과학도 들으셨던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마다 무슨 얘기하다 보면 할아버지 선생님 수업도 들으세요? 제 수업도 들어요. 할아버지 왜 수업 듣는데요? 아무도 감히 여쭤보신 적은 없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아주 용기를 냈습니다. 할아버님 왜 수업을 들으세요? 여쭤봐도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그때는 저랑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할아버님이 1년 2개월 정도 저랑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년을 다 지내시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겨울방학부터 수업한 게 아니라 한 8월 달 정도의 수업을 들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연도 쭉 수능 커리를 다 들으신 거죠.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 공부를 하십니까? 자,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수능을 보는 게 꿈이래요. 그리고 자기는 수능을 보고 한의대 시험을 보는 게 꿈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18세, 19세, 고2, 고3 아이들이 킥킥거리고 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의대 가고 싶댄다 하면서. 그리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죠. 저의 못된 마음. 힘드실 텐데, 안 되실 텐데. 그런 마음이 저도 있었습니다. 근데 할아버님 말씀이 되게 가관이셨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는, 그 당시에 이제 70대셨으니까, 어렸을 때는 전쟁 나고 전쟁통에 먹고 살 게 없어서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빴다고. 그런데 조금 이제 먹고 살만해지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자기를 돌볼 겨를이 하나도 없으셨다고. 근데 이제 자식들도 다 시집장가를 가고 나니 이제 나도 먹을만해지고 여유도 생겼는데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냥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수능을 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능에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학력 제한은 있을 수 있어도 학력도 검정고시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님이 수능을 보신다고 하니까 열심히, 그것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거든요. 오히려 가끔씩, 저 가끔 얘기하는데요. 전 잘난 척하고 자뻑이 심한 1등급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기가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듯,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있는지 자뻑이 심하고 열심히 하지 않는 1등급을 싫어합니다. 전 간절하고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뭐라도 더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2등급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할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아무것도 모르시니까요.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니까요. 창피한 게 없으신 거죠. 뭐가 끝나면 수시로 질문하려고 오셨고요. 뭐가 끝나면 옆에 있는 고2가 됐든 고1이 됐든 뭔지 물어봤고요.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결과를 말씀드렸죠. 제가 아까 한의대 합격하셨다고요.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면 선생님들이 이제 교무실에서 가끔, 이제 저희는 단과긴 하지만 아이들이 이제 그러니까 정시 가나다군 상담을 하겠다고 찾아오거든요. 우리는 수업이 없어도 사실은 교무실에 이렇게 쫙 있습니다. 새벽같이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검정 비닐로를 갖고 오셨습니다. 검정 비닐.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부분 선생님들을 찾아올 땐 뭐 선생님 감사합니다, 꽃, 뭐 케이크 이런 거 갖고 오는데요. 할아버지 검정 비닐 뭐예요? 했더니 새벽에 경동시장에 가셔서 인절미를 새롭게 아주 제가 갑자기 또 울컥합니다. 따끈따끈하게 선생님들한테 너무 감사한데 주고 싶은 게 자기가 성의를 보일 수 있는 게 지금 막 뛰어온 정말 따끈따끈한 그 인절미여서 그걸 경동시장에 막 뛰어가서 새벽에 갖고 할아버님 집에 품에 끼고 오신 거죠. 선생님들한테 식지 않은 걸 주고 싶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어봤죠. 선생님 아까 어떻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합격 명단에 있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놀랬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선생님들 다 같이 울었습니다. 인절미 저 또 울컥하는데요. 다 너무 감사하게 잘 먹겠다고. 근데 할아버지 그 뒷말씀이 더 멋있으셨습니다. 일단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자기가 피난 나오면서 그때 뭐 이제 뭐라 그러죠? 그런 거? 미군 부대에 좀 있어서 영어를 말할 수는 있었는데 수능에 나오는 게 뭔지도 몰랐고 자기는 ABC도 잘 모르던 사람이었다. 근데 로즈리 선생님이 욕을 하시든 뭐 화를 내시든 뭐가 됐든 나를 1년 반 동안 잘 가르쳐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다른 건 다 됐는데 제가 항상 말했던 셀프 이스팀이요.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거 신경 꺼. 너가 너만 믿으면 돼.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거 네가 증명하면 돼. 라고 했던 제 수업 시간에 했던 말을 너무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거기에 용기를 얻고 긍정의 희망을 얻어서 자기가 여기까지 다 달려왔다고.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인절미 주시면서 얘기하니까 제 입장에서 제가 10년 전이니까 저 아마 얼마나 나이가 어렸겠어요. 저도 같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죠. 그 뒤에 말씀이 훨씬 더 멋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할아버지 그럼 이제 등록은 하셔야죠 했더니 제가 왜 등록합니까? 전 등록을 안 할 겁니다 하시는 거예요. 남들이 가고 싶다는 그 한의대에 가장 좋은 학교에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왜 안 가십니까? 하니까요. 나이가 70인데 내가 지금 거기 들어가서
침술 배우고 뭐 해서 나와서 한들 손 떨려서 이거 남들한테 침이나 주겠냐. 내 꿈은 뭐였었냐면 나는 수능을 보고 싶고 공부하고 싶었고 한의대 시험을 보고 싶었던 거지 내가 한의대에 합격해서 한의사가 되는 게 내 꿈은 아니었다. 생각해봐라. 내가 등록을 포기하면 대기자 1번 있잖아요.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20대 친구가 분명히 멋진 한의사가 될 건데 나 같은 중늙은이가 여기서 한의사 되겠다고 등록해버리면 그거 국가의 낭비가 아니겠냐. 난 이쯤에서 멋있게 물러난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꿈을 이루게 해주신 여기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한다. 인절미 주시고 가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교무실에 앉아서 얼마나 넋놓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늘 수업 시간에도 가끔 그 얘기했죠. 난 네가 1등급인지 9등급인지 관심이 없어. 그리고 난 네가 1등급인지 9등급인지 알고 싶지도 않아. 지금의 네 성적이 아닐 테니까 우리가 수능 그날만 잘 보면 돼. 제가 할아버지한테도 그렇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죠. 안 될 거라고 가정했었습니다. 안 될 거라고 힘드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을 바꿔주셔서 실존 인물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했었죠. 그 할아버지 보고 기적 같은 일들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는구나. 내가 잘 가르친다고 해서 수험생들이 무조건 1등급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지만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저 누적 수강생 그렇게 많은데요. 그 안에 1등급도 있고 9등급도 있습니다 했잖아요. 결국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따라오시느냐. 그게 여러분들의 가장 큰 선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도 또 다시 말하지만 자기 자신을 버리는 짓은 하지 마세요. 힘들면 사람이니까 잠깐 쉬었다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뒤돌아가시지 말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남들이 다 여러분들을 폄하하고 안 믿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버리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아마 단순히 수능이 아니어도 세상 어디를 나가셔도 반드시 더 힘들 겁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그래서 기적 같은 주인공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 본격적인 화법의 전환에 해당하는 거 배우도록 합니다. 전 예습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지 않을 테니 우리 60강까지 왔죠. 멋들어지게 할아버지처럼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